안녕하세요. 부가TV의 부가티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그저께 발표를 했죠. 용인시 플랫폼시티 신성장 거점 도시로 조성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GH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경기 용인시 플랫폼 시티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GTX 기반의 교통 허브를 만들겠다. 그리고 경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또 하나 이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정말 멋있죠? 네? 아주 거대한 포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교통 허브 구축을 위해서 이제 GTX 분당선 그리고 광역 고속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환승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플랫폼 시티 쪽이 이 용인이라는 이 도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그리고 영동고속도로가 가로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고속버스라든가 이런 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 복합 환승센터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고, GTX A 노선이 이제 용인역이 생기죠. A 노선으로. 그리고 구성역 분당선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역 기준으로만 해도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강남 접근성이 아주 상당히 이제 우수해지는, 뭐 강남까지는 15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가 바로 플랫폼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교통의 사통팔달의 아주 멋진 그런 그 복합 환승센터로 교통 허브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 자족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약 44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지식 산업 용지와 함께 이제 첨단 제조 산업 용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이전에 이제 그게 있었죠. 그 사전조사를 했었죠. 설문조사를 이 플랫폼 시티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보는 어떤 그런 사전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컨택했었던 이 업체들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첨단 신소재, 그리고 제조 장비 업체들 중에 이제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뭐 파운드리라던가, 그리고 이제 IT 융복합 기술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뭐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뭐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이제 뭐 ICT, 뭐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기업들, 이러한 또 이제 헬스케어까지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그러한 이제 사전 조사를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플랫폼 시티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에 대한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미리 좀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 플랫폼 시티에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이렇게 좀 보여준 그런 내용들이 됐는데,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그리고 신성장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회원사들 대상으로 입주 수요 및 니즈를 이제 조사하고 있죠. 그리고 기능별 적정 입지 및 최적 규모 배분을 포함한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즉 저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실은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원삼에 이제 들어오죠. 어마어마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들어오는데, 벌써부터 실은 이제 기흥이나 이런 데들은 그쪽에 이제 하이닉스 직원들이 벌써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들을 선매수하려고 이제 벌써 그 매수 세력들이 붙고 있을 정도로 이제 본격화된 것 같아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반도체 위주로 아마 이쪽 그 플랫폼 시티에 많은 기업들이 아마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용인시에서 아마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앵커 시설을 유치하고 그리고 업종별 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앵커 시설이라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백화점 같은 대형 마트, 홈플러스라든가 뭐 이마트, 뭐 기타 등등 이런 대형 마트들이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시설들인데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예, 약 한 11,000세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11,000세대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기업체들,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이제 직원분들, 기타 등등 따졌을 때 엄청난 아마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마트, 생활 편의 시설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갖춰질 텐데 여기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용인역 부근으로 해가지고 우선 그 GTX A 노선 그 부분으로 해서 아마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아울렛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100% 저는 유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GH에서는 자족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공동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전체 약 1.1만 세대, 그러니까 11,000세대죠. 11,000세대의 50% 이상을 기본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즉, 이 도시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거를 하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이런 해서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면은 진입장벽이 높으면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GH에서는 좀 이제 뭐라고 해요? 공공주택으로 많이 분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지금 많은 수요자분들이 뭐 분양 쪽에서 많이 노리고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이쪽 분양 받을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인근 이제 좀 구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많이 공공주택으로 아마 분양을 할 것 같아요. 임대주택도 물론 많을 테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고용 창출 효과는 1.5만 명, 즉 15,000명 이상이 이제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 105조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지자체 세수, 그러니까 세금 수요가 증대가 되었고 세금에 대한 이제 이 세수가 증대돼 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네, 성남시가 상당히 좀 풍족해졌겠죠. 그리고 6.5만 명, 6만 5천 명이 이제 상근 고용을 창출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자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상당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용인 플랫폼 시티도 판교뿐만 아니라 이제 광교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청사라든가 교육청 그리고 도서관 등 이러한 이제 경기융합타운이 이제 개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죠. 그러면서 그쪽에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들어가면서 유관기관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면서 그쪽으로 같이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족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교 신도시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자족도시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게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용인시가 다 봤죠. 그죠? 판교 그리고 광교 다 인근에 있는 이 신도시들인데, 이러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이 플랫폼 시티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 2021년 1월에 이제 구역 지정이 승인이 됐고,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는 이제 계획 수립하고 2022년에는 실시계획 인가해서 2023년도에는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내후년 2년 뒤죠. 23년도에는 이제 바로 이제 뭐 부지 조성, 즉 있는 것들을 이제 밀어내고 착공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인 플랫폼 시티가 어떻게 재탄생이 될지, 어떻게 잘 신도시로 성장해 나갈지, 자족도시로 안정을 찾을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많고 또 그렇게 반드시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용인 플랫폼 시티 간단하게 좀 지도로 좀 살펴보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접한 지도일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자, 이쪽에 보이시는 이쪽에 이제 용인역에 들어오게 되죠. 이 용인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상업시설들이 이제 설치가 들어올 거고, 여기 주황색으로 나오는 이 지역에 이제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라색으로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첨단 제조업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에는 이제 공공주택들이, 공동주택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쪽은 아마 단독주택들이 들어올 건데, 이렇게 형성이 되고 녹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파란색 이 초록색들은 다 녹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용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 플랫폼 시티, 이 도시가 아마 2028년도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 자, 수원 하면은 광교를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를 좀 잡고 있어요. 대표적 랜드마크 도시, 대표 도시라고 좀 하고, 그리고 성남 하면은 판교, 분당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용인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 플랫폼 시티, 바로 이 구성에 위치한 플랫폼 시티가 아마 용인을 가장 대표하는 도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가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영상으로 좀 자주 찾아뵙는 저 부가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